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인생의 사계절을 담은 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서사로 마음을 적시는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 직후 글로벌 탑10에 진입한 데 이어 2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하며 또 하나의 한국 드라마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깊은 한국적인 감성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196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드라마는 한국인의 정서를 깊이 담은 시대극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사실 넷플릭스 담당자들조차 이 작품이 해외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낯선 언어와 독특한 문화 그리고 시대극이라는 장르적 특성까지 외국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긴 힘들어 보였죠. 그런데 작품이 공개되자 완전히 다른 반응이 터졌는데요. 미국 포브스는 인생이 귤을 줄 때라는 영어 제목 기사에서 이 작품을 극찬합니다. 스토리라인이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면서 배우들은 성장하는 성숙함을 보여주며 시간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움직이는 방식, 표정의 깊이 목소리 톤을 변화시키며 매력적인 드라마를 완성해 나간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1960년대 제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해외 반응 또한 뜨거움을 넘어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K-트라우마로 함께 우는 중이라는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요. 브라질의 쇼핑몰에서 단체로 시청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K-드라마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드라마 끝나면 진짜 금단 현상 올 듯.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만들어진 모든 드라마 중에서도 최고 중 하나야. 방금 마지막 화 봤는데 눈물 멈추질 않아. 평생이 감정 못 잊을 것 같아. 끝나고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런 드라마야.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김원석 감독과 동백꽃 필 무렵의 임상춘 작가가 만나 탄생시킨 이 작품은 196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는 긴 시간을 담아내며 인생의 사계절을 그려냅니다. 1화 호로록 봄 1960년대 제주, 10살 애순의 봄날. 드라마는 1960년 제주의 봄부터 시작합니다. 10살 오애순은 국민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부장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해녀인 엄마 정광래를 찾아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엄마는 물질을 하느라 가장 늦게 나오고 이런 애순을 멀리서 흠모하며 지켜보는 동갑내기 소년 양관식이 있습니다. 애순의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애순은 할머니가 계신 작은아버지 집에 맡겨져 생활하는데 생선가게를 하는 관식의 부모님이 자주 조기를 팔러 옵니다. 애순의 작은아버지는 항상 인색하게 한 마리를 덜 사지만 관식은 몰래 한 마리를 더 가져다 주곤 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린 애순과 관식 역을 맡은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당찬 성격의 어린 애순 역을 맡은 아역 배우는 나중에 등장하는 성인 애순과 전혀 이질감 없이 캐릭터를 연결해냅니다. 악착 같은 성격이 엄마 광래를 닮았구나 싶을 만큼 아주 당차죠. 눈물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어린 관식을 보면서 개의 코딱지만한 게 그렇게 짜증스럽게 흘려버리며 맛깔나게 대사를 흘립니다. 엄마 광래의 짧은 봄,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애순이 쓴 개 전복이라는 시는 해녀인 엄마의 고된 삶을 담은 내용으로 이를 읽은 관식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를 통해 광해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희망이라는 봄날을 느낍니다. 어느 날 애순의 엄마 광래는 작은 집에 찾아와 딸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애순은 학교 급장 선거에서 부정으로 낙선하게 되지만 이에 광해는 담임을 찾아가 딸을 위로합니다. 쫄아 마라. 너는 푸지게 살아라. 특히 감동적인 장면은 등불을 들고 딸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어가는 광해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바닷가에 작은 노란 등불이 빛나는 이 장면은 광해의 짧은 봄날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가항력적인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도 딸에게 빛이 되어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두운 바닷가와 노란색이 대비가 됩니다. 노랑은 희망을 부르는 색이죠. 새해 봄날에 싹 트는 희망과도 같은 색입니다. 그래서 봄 시리즈에는 노란색이 자주 나오고 중요한 색이죠. 광래가 그 어둡고 컴컴한 바다를 점 같은 조그만 노란불 하나를 켜고 가는 게 마치 시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광래는 그해 가을, 해녀 직업병인 가압병에 걸려 위독해지고 죽음을 예감한 광해는 애순에게 당부합니다. 엄마가 죽으면 새아빠 집에서 식모살이 하지 말고 작은 집에 가서 살아라. 살다가 똑 죽겠는 날이 오거든 죽어라. 발버둥을 쳐 살면 살아. 결국 광해는 세상을 떠나고 10살 애수는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며
관식과 함께 슬픔에 잠깁니다. 장례식에서 국밥을 건네며 함께 우는 어린 관식의 모습은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화 요망진 첫사랑 청소년기의 애순과 관식, 그리고 첫사랑. 애순은 중학교 때부터 관식 옆에서 양배추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말없이 책만 읽는 애순과 달리 관식이 대신 양배추를 팔아주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관식의 엄마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해합니다. 아주 아로이로 상점 모시게 생겼니? 아우 팔자야. 17살이 된 애순은 관식의 고백을 받지만 집에선 아버지의 재혼녀가 안주인 행세를 하며 애순을 내쫓으려 합니다. 애순은 작은 집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애순은 왜 시를 좋아했을까요? 애순은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를 자주 읽곤 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순은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 시는 애순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바닷가에서 이상과 꿈을 향한 몸부림을 펄럭이는 깃발로 은유한 이 시는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대한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깃대에 달린 깃발은 갈 수가 없는 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순의 처지였죠. 섬이라는 시골에 살던 소녀에게 시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애순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머무를 아랫목 하나 없다고 했던 외톨이 애순, 그런 애순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시밖에 없었던 겁니다. 관식은 왜 애순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관식에게 애순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따돌림 당하고 맞기만 하던 관식에게 애순은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그를 구해주던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관식이었냐면 정말 순둥이였어요. 동네에서 늘 맞고 다니는 아이로 나옵니다. 모자라서가 아니겠죠? 남을 때리거나 괴롭힐 줄 모르는 착하디 착한 동네 아이였습니다. 관식도 어려서부터 상처가 만만치 않았겠다 생각이 들지요. 관식에게 애순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그 이상인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관식에게 애순은 유일하게 기대던 사람, 자기를 구원해주던 사람, 구원자 같은 존재, 삶의 근거와 같았던 사람으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첫 번째 도주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되는데 18살이 된 1968년 애순과 관식은 야반도주를 감행해 제주도를 떠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부산으로 향하지만 부산에 도착한 후 폐물을 팔려다 실패하고 여관에 묵으려 했으나 여관 주인이 사기꾼으로 밝혀지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박보검의 연기가 돋보입니다. 여관 아줌마가 신혼부부를 놀리며 뜨거운 밤을 언급하자 자중하시죠라고 정색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은 순수한 관식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여관 주인을 털기로 한 날 마른 국수를 씹으면서 손을 덜덜 떠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보라는 말에 가자라고 하던 말,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애순은 엄마여서 그 고달픈 시간을 견뎌냈던 건데 관식은 남편이었던 거죠. 떨면서도 결국 애순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애순이 상길과 선을 보는 자리에서의 숟가락 장면입니다. 테이블을 요란하게 내리치는 상길의 행동에도 숟가락은 기묘하게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숟가락은 생존과 같습니다. 엄마 광래도 애순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애순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걸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담아내는 불안한 순간을 담는 의도 같습니다. 차마 예스터데이 순정의 갈림길과 재회, 애순은 관식에게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산다며 이별을 고합니다. 오빠 여기 있으면 나 시집가서도 순탄히 못 살아. 그 딱한 애순이 팔자라 고치게 오빠가 나 좀 살려줘. 내가 너를 못 살게 해.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살아.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살아. 관식은 서울 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고 애순은 상길과 결혼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결혼한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순은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독백합니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애순의 삶에는 기쁨이나 희망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쳐들어온다는 표현은 애순에게 익숙한 불행과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묘사할 때도 대조적으로 그 말을 썼던 겁니다. 쳐들어오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애순은. 하지만 관식이 애순의 외침을 듣고 돌고래처럼 바다를 헤엄쳐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재회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8개월 만에 장녀 양금명이 태어납니다. 실은 부산 여관에서의 그 선풍기가 고장났던 순간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차와 꾀랑꾀랑 여름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노스텔지어를 꿈꾸는 문학 소녀였던 애순이는 엄마가 되었다. 시집살이에도 짜증 하나 내지 않는 애순이, 그런 애순이가 늘 애달는 관식이 고된 시집살이에 버틸 재간이 있을까 싶다가도 그 모진 힘겨움을 군말 없이 버틴 관식과 애순이, 차화에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장면이 많습니다.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지요. 관식과 금명의 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틀리면 빠꾸, 아빠 여기 서 있을게 라는 아빠 관식의 말은 딸 금명을 향양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금명에게는 그 똑부러진 애순과 단단한 무쇠의 관식이가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애순의 새아빠 연병철의 후처인 남인옥은 제주를 떠나면서 애순에게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앙금이 풀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자아이는 자전거 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관식은 애순이 편이었습니다. 학교의 배움은 부족했으나 관식이는 늘 지혜로 애순이의 부탁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무쇠 관식입니다. 얼마나 애달는 마음으로 참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면서 무쇠처럼 행하는 관식이도 너무 애틋한 모습이었다. 나는 우리 금명이가 상 차리는 사람 되지 말고 상을 막 다 업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대사는 모든 엄마들이 딸이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집살이를 하는 애순을 직접 목격한 관식을 애순과 금병을 데리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 배 골치 않도록 노력하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가는 관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 없을 적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10대가 지나 20대에도 서로를 잘 보듬어 주며 성장하는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폭삭소가수다는 단순한 가족 영화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간의 미묘한 거리감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관식이 묵묵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비춰질 때 아버지들은 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우는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뷰를 보면 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거의 없지만이 작품은 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릴 때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나 자신의 현실을 엿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을 주고 때로는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울고 웃고 와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 드라마는 역사의 K-드라마의 상징적인 걸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 한 영화 평론가는 이 드라마는 세계 어느 나라의 아버지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평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폭삭소가수다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버지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제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품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한층 깊어진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1인 2역을 소화하는 아이유는 근명서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죠. 남자친구 영범과 재회하는 장면에서는 애교 섞인 말투와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고 응급실에서 깨어난 직후 힘이 빠진 목소리와 지친 표정으로 몸 상태를 표현하면서도 영범 앞에서는 애밝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섬세한 연기로 영범의 어머니와 대립하는 장면에서는 누구보다 강단 있는 모습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사랑스러움과 단단함을 오가는 금명이라는 캐릭터의 다층적인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디테일한 감정 연기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특별한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 감동적인 대사,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열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에 건전하며 풋풋하고 아름다운 노스탈지아 가득한 로맨스 시대극,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분들께 꼭 감상하시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특히 195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나 제주도 출신인 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깊이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시청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하는 인생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입니다.